오늘의 이야기는 장례 지도사의 예언입니다. 저와 시아버님은 생일이 같았습니다. 성정도 비슷했고요. 저희는 아버님께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용돈을 드렸어요. 일을 하느라 바빠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뵈었고요. 아버님은 늘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92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셨지만 흔히들 말하는 어르신께는 치명적이라는 고관절 골절로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버님 영정사진을 보니 제가 사드린 넥타이를 메고 계셨습니다. 출상일 아침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8남매의 대가족인지라 장례식장이 비좁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곳에도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손가락이 하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족을 쭉 훑어보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준 것은 커다란 양초였습니다. 저는 그 양초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커다란 꽃잎을 한 장 한 장 모아 양초의 손잡이를 만들어낸 듯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녹아 흘러내린 양초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커다란 꽃잎 손잡이처럼 된 것이었어요. 그 장례 지도사분 말씀은 오른쪽 양초는 친손주, 왼쪽 것은 외손주 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초에서 나온 촌농의 모습은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큰 기운을 받아 지금 왕성하게 성장하는 기운을 품고 있고 그것을 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징조이다. 말하자면 자손에게 주고 가시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놀랄 정도로 저의 목 아래 깊은 곳에서 마치 기적소리같이 커다란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었고 30분 이상 그렇게 울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는 말하기를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크게 당황하셨고요. 그래서 형님들께서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시부모님께 약간의 용돈을 매달 드렸습니다만 풍족하게 드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나니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들었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그때 공부에 별 뜻이 없었고 중학교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버님의 도우심으로 잘 성장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무렵만 해도 연약하고 공부에 별 뜻이 없어 보이던 아이가 지금은 마음 그릇이 크고 신앙심이 깊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며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지금은 출근을 하면서 동시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원 진학은 상상할 수 없는 유형인 것 같았던 아이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보다 훨씬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어떤 에너지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족 중에 저를 지목한 것도 우연만은 아니고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산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철학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중요한 상황에서 듣게 된 말은 절대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말로 하기보단 때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커다란 선물을 하고 떠나셨네요. 지금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흰 구름을 보면 아버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느낍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